그럼 파일 하나 만들어서 스탠바이 해보도록 하죠. 자, 목차에다가 새로운 파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 안에 a 태그 만들고요. 베이직이 아닌데 다른 곳에 써야겠군요. 쭉 내려가서 있죠. 자, JS027 패럴럭스 세 번째. 스크롤 시 줌 기능을 이용하여, 줌 기능이라고 하고 확대 축소 기능을 이용하여 기능 및 다채로운 이게 맞겠네요. 자, 하나가 아니라 되게 복합성으로 들어갈 거라서 자, 내용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자, 이쪽은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H1 들어가고요. 제목 부분은 클래스 이건 지울 거고, 자, 헤더에 자, ID, 자, 헤드박스 들어가고 H1 자, 쓰겠습니다. 자, 뭐 헤더는 딱히 건들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런 것처럼 움직이는 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H1이 어딨냐,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왜? 이렇게 사라졌을 때 여기에 H1 헤더가 쭉 하고 내려오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요 웹 포트폴리오라고 써있는 얘가 사실은 H1이에요. 거의 평균적으로 다 그래요. 왜냐면 들어갔는데 뭐 클릭할 게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스크롤 한참 내린 다음에 그제서야 나타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먼저 만들어 놨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거의 많이 그렇게 하죠. 아니면 이제 아래쪽으로 스크롤 이렇게 내리세요 라는 표시를 하게 한다던가 그런 걸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시도 조금 할 수 있게끔 살짝, 자, 클래스 div로 뭐야 이거 클래스 div는 뭐니? 자, 스크롤 다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자, 안에 a 태그 하나 만들어 주고요. 버튼으로 가셔도 됩니다만 어차피 이동하는 페이지를 그만큼 이동하게 만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스크롤이 맞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마우스 휠을 움직이거나 클릭하세요 뭐 써주면 되겠죠. 이런 기능 하나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그냥 쓰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영역 안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섹션 안에 뷰박스, 자, 광고 영역 안에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딱히 없이 그냥 바로 인트로이기 때문에 거의 관련된 그냥 쓰시면 돼요. 제목 딱히 쓸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자, 클래스 블라인드라고 쓸게요. 자, 이곳에다가 요거 스크롤 다운 요거 넣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 안에 아까 봤던 내용들, 하나는 건물, 두 번째 비행기, 세 번째 로고, 요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div를 총 3개를 만들겠습니다. 사실 얘는 H1을 그냥 옮겼다 갔다 하시면 좋겠지만, 자, 그러면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급적이면 이제 클릭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앞쪽에다가 위에다가 배치하도록 하죠. 저는 그냥 H2에 하고 싶은데요, 그러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자,
자, 전 여기다가 클래스, 자, 로고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클릭하면 페이지를 이동해야 되겠죠. 어디로 이동하나요? 메인으로 돌아가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스팬 태그로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메인으로 돌아가기. 우리의 메인은 지금 페이지가 아니라 따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영역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요걸로 하셔도 되고 얘로 하셔도 되고, 어차피 포지션으로 다 왔다 갔다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 편하신 곳으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빌딩이라고 쓰실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미지를 빌딩이 아니라 산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운틴으로 또 바꿀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뭐 여기다가 뭐 커버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어떤 그 기능을 하는 이미지로 쓰시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요거. 자, 이것도 커버 이미지 그냥 2라고 하겠습니다. 뭐 01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비행기가 지나가게끔 하나 하자. 자, 저는 주석으로 비행기가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요거는 건물이 스크롤 시 아래로 이동한다. 자,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각각의 영역별로 하나, 둘, 셋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 적당하게 CSS로 보강해주면 되겠죠. 자, 패러dok스 같은 경우는 시작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도 엄청 어렵진 않아요. 왜?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쯤 들어간다 그러면 일정량을 빼주고 뭐 그런 계산이 좀 들어간다. 그 차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SS 이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 세팅을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아무것도 없긴 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자, 누구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후다닥 짜도록 하죠. 자, 헤드박스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 한 50 정도. 근데 가로값 100%도 맥스 위드를 써서 적당하게만 키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흰색 정도로 하고요. 패딩 넣어주면 큰 문제 없이 생기겠죠. 뭐 이거는 이제 색깔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아이들이 빠졌군요. 자, 그러면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시 됐네요. 자, 된 상태에서 가운데 그냥 배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없다가 나오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포지션 픽스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탑, 자,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탑 제로로 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50%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랜스폼 트랜스라이트, x 값은 마이너스 50%, 위로는 마이너스 100%.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JS를 통해서 내려올 땐 어떻게 해요? 그게 좀 걸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x 값만 옮기고, 어차피 높이 값은 50p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픽셀이라고 쓰시면 위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실제로 해당하는 내용이 랩 안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제로 끌어올린 다음에 보이지 않게 아예 일단 동작 안 하게 할 거니까 저는 디스플레이 논 하시면 아예 먹지 않게 되겠죠. 자, 기능을 수행하는 거 일단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거죠. 자, 내용들 중에서 헤더 말고 뷰박스, 자, id 뷰박스를 가로값 100%, 높이값 자, 그냥 100VH로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형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결과 보시면 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콘박스 쓰겠습니다. id 콘박스는 가로값 100% 또는 뭐 필요하다면 맥스 위드 걸어서 적당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높이값 자체도 써주시고, 저는 마진 오토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해주시면 연두색으로 나옵니다. 자, 뭐 어차피 이거 쓸 게 아니니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풋박스도 가로값, 높이값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수정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뷰박스예요. 얼마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 뷰박스의 높이값은 100VH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따가 내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걸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계산을 하고 써야 되긴 하지만 뭐 보편적으로 거의 한 10배 전후 늘어납니다.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백그라운드 이미지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45°로 회색에서부터 이렇게 다른 색깔로 어떤 변화를 거쳐서 움직임을 파악을 할게요. 그럼 이 아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긴 스크롤 바를 움직이는 걸로 인지하게 됩니다. 저렇게까지 스크롤 바가 길게 움직여야 돼요? 라고 한다면 네, 그래야 여러분이 여기서 스크롤 바가 움직이는 만큼 건물이 내려가고 뭐가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길어요. 짧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안에 들어갈 내용들, 자, 내부에 들어갈 아이들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고는 잠깐 뒤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건물부터 보도록 하죠. 건물 어차피 꽉 차야 되는 아이니까.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놓고 봐도 되고요. 랩을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돼요. 계산하기 편하신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근데 뷰박스를 기준으로 레러티브를 주겠습니다. 여기 딱 맞을 것 같아서. 자, 포지션 레러티브를 쓰도록 하고요. 자, 01에다가 가로값 100%, 높이값 우선은 100VH로 쓰고 앱솔루트로 주겠습니다. 자, 앱솔루트로 줄 필요가 없군요. 픽스로 주면 되는군요. 자, 픽스드로 주고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 주면 되네요. 그럼 100VH가 아니라 100%로 써도 될 것 같고요. 레러티브 기준치 있는 아이는 일단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나중에 쓰긴 쓸 거예요. 그래서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RGB A를 통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백그라운드 리핏, 백그라운드 포지션 50%에 10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뺄까요? 일단 조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줌 빌딩으로 해서 우선 배치를 해보죠. 자, 건물이 제일 앞에 와야 되죠. Z인덱스도 그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법 큰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네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0으로 놓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위쪽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바짝 간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한 200. 사실 그냥 수치로 입력하셔도 돼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차후에 이제 제이스를 통해서 좀 수정하도록 할 건데, 어쨌든 지금은 요 정도 선에서 띄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비행기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비행기는 일단 얼만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방법으로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 Z 인덱스는 뒤로 가야 되니까 300 정도로 숫자를 낮추면 뒤로 가겠죠.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핏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요. 포지션으로 위치를 잡아줄 거고, 이미지로 img 안에 비행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으로 제가 잡아놨어요. 자,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었고요. 스크롤 움직이면 뒤에 있는 배경은 열심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행기가 일단은 제법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제법 많이 큰 것 같으니까 저는 좀 많이 줄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적당히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앞에 옮겨서 한번 어디 있나 확인해 볼까요? 자, 가로 50%, 세로 50%. 자, 녹화가 조금 중지가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됐는지 몰라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자, HTML에서는 랩 안에다가 헤더를 만들었는데 이 헤더는 일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겨놨고요. 그 다음에 자, 뷰박스가 있는데 컨텐트 박스와 풋박스는 우선은 그냥 길게만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거 없고, 대신에 뷰박스는 길이가 매우 길어요. JS로 수정할 겁니다만 우리가 재서 어떻게 할지 좀 파악을 하고 재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어 놨는데, 이 아이가 뭐냐면 스크롤 했을 때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길게 움직일 아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움직일 때마다 이 건물이 내려가야 되고 비행기가 움직이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고는 위치는 화면상에서 정 가운데서 약간 위쪽으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차후에 뭐 필요하다면 보정을 하긴 해야겠지만 우선 요 정도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자, 그러면서 건물 붙여놨습니다. 건물을 저는 자, 탑 제로로 그냥 걸어 놨는데요. 자, 작업하기 편하게 하려고 탑 제로로 썼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좀 보기가 싫다, 아니면 로고랑 같이 뭔가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탑 제로가 아니라 뭐 탑 20% 이런 식으로 써서 강제로 끌어내리시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자체를 위로 끌어올려서 동일한 방법으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작업하기 편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개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은 조금 더 내려서 25%로 좀 더 내려야 되네요. 양껏 내려서 그래봐야 30%, 40% 정도만 내리겠습니다. 자, 하면서 좀 더 보정하도록 할 거고요. 자, 비행기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약간 가로 80% 정도만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 100%를 써놨는데 이 수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올라올 거예요. 보이시죠? 뒤에. 그러면 여기 언제까지 마이너스 100% 될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50% 정도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때 너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쪽 레프트 값도 한 어느 정도 비율 보고 움직이게끔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치들과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진짜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재는 수밖에 없어요. 더 과학적이고 더 합리적으로 하실 거라면 별거 없습니다. 과학 공부 조금 하시고 물리 공부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아, 하나 빠졌네요. 마우스 다운 요 하나 빠졌으니까 요것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롤 다운이라고 하는 아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다운을 쓰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요 레러티브를 살려주고 쓸게요. 자, 사이즈는 자, 가로값 60 클라나요? 모르겠습니다. 한 40픽셀 정도의 높이값 6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보더 4픽셀 솔리드 흰색으로, 대신에 보더 레디우스를 자, 가로값이 40이니까 절반 나누면 20픽셀 정도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네요. 어딨지? 자, 이것도 포지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Z 인덱스를 끌어올릴게요. 자, 원래는
1000 이하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위쪽에 제가 좀 더 수치를 많이 해놓은 아이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위쪽 상단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스크롤 맨 위에.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글씨를 처리할 건데 글씨가 너무 길어서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저는 클래스 블라인드로 스펜으로 숨겨줄게요. 자, div 들어갔는데 스펜으로 바꿔줄 겁니다. 대신에 요 아이를 조금 더 위트 있게 좀 바꿔주려고 합니다. 성가시니까 가운데는 옮겨줄게요. 마진, 보통. 알겠죠? 자, 이거를 어떤 분들은 화살표 모양을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운데 그 우리 휠 있죠? 그걸 움직이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두 개 다 쓰는 분도 있고 여러 개 다 복잡하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뭘 하시든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움직이는 아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A다가 해보도록 하죠. 스크롤 다운에 A에다가 A 디스플레이 블럭 걸어놨습니다. 블럭 걸고 사이즈 줬습니다. 자, 비포에다가 줄 거예요. 자,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나짜리만 쓰겠습니다. 컨텐트에 블럭 처리할 거고요. 자, 포지션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포지션 썼을 때 큰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가로값 2픽셀. 자, 2픽셀 하니까 좀 작은 것 같아요. 4픽셀 줄게요. 4픽셀. 높이값 20픽셀. 보더 레디우스 2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는 위에서 준 보더 색깔과 동일하게 흰색으로 줍니다. 포지션 앱솔루트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레프트 제로에 라이트 제로 줄 겁니다. 왜냐면 마진 오토를 줄 거거든요. 자, 마진 오토를 준다는 얘기는 좌우 가운데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탑을 뭘로 줄까요? 저는 제로로 줄까요? 그러면 위에 선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전체적으로 좀 끌고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을 스크롤 다운 자체를 100%를 하시면 레러티브가 굉장히 긴 상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 것 같고 저는 80VH 정도로 끌어내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의 얼추 제가 생각했던 위치에 맞게끔 들어갔네요. 그래서 85VH 정도로 해놨고요. 자, 세로 길이가 조금 짧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주도록 하고, 자, 탑을 조금 더 마이너스 10픽셀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나왔죠. 자, 선을 조금 더 굵게 주겠습니다. 한 8픽셀에 보더 레디우스도 똑같은 값 주셔도 돼요. 자, 내용은 알고 계실 테니까. 자, 굵게. 자, 전체적으로 조금 더 굵게. 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요 안에 들은 선을 뭘 할 거냐면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 프레임즈. 자,
마우스 무브라는 이름으로 키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키프레임이 뭐하는 아이예요? 애니메이션을 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자, 너무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지금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프레임즈라고 하는 아이는 해당하는 이곳에다가 애니메이션, 내가 주고자 하는 아이에다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주게 되고요. 여기에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동작할 이름을 먼저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간 정도만큼 움직일 거냐, 1초냐 2초냐 뭐 주게 되겠죠. 0.6초 정도만큼 움직이게 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움직임의 어떤 흐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할 거냐, 한 번만 할 거냐. 저는 무한이니까 인피니트. 그 다음에 한 번 가고 방향을 다시 맨 처음에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거라면 저는 여기다가 alternate. 자, 이런 식의 내용을 쓰시면은 꽤 많은 양으로 조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0%에서부터 100%까지의 흐름을 가지고 저는 움직임을 줄 거예요. 탑으로 주려고 했지만 탑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transform, translate y 값으로 이동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요거를 저는 y 값 0에서부터 20픽셀 정도까지 써보죠. 그러면 이 아이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겠죠. 자, 휠 움직여라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겠다.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으니까 뭐 1초나 0.8초 정도로 수정을 하고요. 자, 저는 여기다가 오퍼시티를 하나는 1, 하나는 0.5 정도로 주면 투명도도 같이 조정이 되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반대로 주셔도 돼요. 0.5 주고 1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마우스의 R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씩 더 고정하시고.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자, 보더 탑. 자, 위쪽만 0 주면 네, 이런 식의 효과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자, 위쪽만 하니까 좀 재미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버텀도 같이 설정해주면 마우스가 이렇게 위아래, 그러니까 괄호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